네, 한 주간의 문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언제부턴가 대중문화에도 시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전원 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인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관련 통계를 보면 2001년에 880가구 정도였다가 이제 2010년에는 4,000가구, 그러니까 10년 동안 별로 늘어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2011년부터 갑자기 이제 폭증하기 시작해서 2011년에 10,000가구 돌파, 12년에 20,000가구 돌파, 2014년에 이제 40,000가구까지 돌파했고. 연 단위로 막 만씩 늘어나네요. 네, 그리고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1년 동안 37.5%가 증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2014년에는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이촌, 향도 그런 문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70년대 중심으로 겪었다면 네. 이제는 이도 향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떠나서 귀농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귀촌이라고 하면 좀 중년에 은퇴한 분들이 많이들 전원생활 꿈꾸잖아요. 예. 그런데 요새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귀농 귀촌을 많이 한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매우 의외인데 네. 귀농 귀촌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이건 매우 상식적으로 보통 이제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많이들 시골로 갈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위가 60대가 아니라 40대로 나옵니다. 아. 그리고 3위가 30대 이하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표가 나오는데 네. 50대 다음이 30대고 그 다음이 맨 위에 있는 30대 이하. 그래서 40대하고 30대 이하를 합치면은 41.6%. 굉장히 네.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그 중심으로 그 요즘에 뭐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 만제도에서 이렇게 좀 고즈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끈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효리 씨가 신혼집을 차렸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젊은 층의 귀농 귀촌 욕구하고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60, 70대가 비율이 적은 게 저는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왜 젊은 세대들이 귀농 귀촌을 꿈꾸게 됐나요? 제가 아까 20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가는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흘러왔냐면 외환위기 이후에 많이 힘들어졌죠. 경쟁이 심해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파고를 돌파하려고 했다면 자기 개발을 하자. 열정을 가지자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인터넷에 퍼진 담론이 열정도 소용없다.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뭔가 계층 상승은 어렵고 자기 집 마련도 어렵고 노후 보장도 어렵고 정규직 되기도 어렵고 정규직 돼봐야 언제 떨려날지 모르고 이런 식의 좀 절망적인 담론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달관 세대, 달관한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과 비슷하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내가 아등바등 살아서 뭐하냐 그냥 이 농촌에 가서 여유 있게 살아보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이상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가 육지에서 떨어진 어떤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도 도시 생활이 너무나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거저것 복잡한 거 다 생각할 것 없이 일단 좀 쉬자, 좀 휴식을 취하자 이런 심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 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아토피 문제, 또 환경 호르몬 문제 이게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일단 좀 그 교외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일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도시의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네. 귀농 귀촌 같은 힐링 코드가 네. 부각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 섣부르게 연예인 따라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네. 뭐 교육이나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서요? 귀농 귀촌을 항상 서두르는 쪽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내려가시려고 하고 어머니는 대체로 문화센터만 가셔도 즐거운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잘 안 가시려고 그럽니다. 자녀들도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고 네. 해서
이 가족들 간에 충분한 협의 기간을 가지고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귀농 귀촌을 해야지. 그렇죠. 아버지가 독선적으로 이걸 결정을 했다가는 이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네.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기러기 귀농으로 귀결이 나서 아이고. 아버지 혼자서 굉장히 쓸쓸하게 사셔야 되는 이게 좀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귀농 귀촌인데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이웃분들과의 관계 맺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소홀히 했다가는 그 지역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서 귀농 귀촌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준비는 또 어디서 교육을 좀 시켜주나요?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귀농 교육 받는 분들이 17%밖에 안 되는데 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산림청, 각 도의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 외에 귀농 귀촌 종합센터 이런 데 문의를 하셔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야 귀농 귀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대화 잘하시고 또 준비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